가난과 행복. 어떤 인생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사람의 특별한 여정입니다. 1장 시작. 1987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펼쳤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집에는 언제나 웃음이 넘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여름날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모습, 겨울밤 아버지의 낡은 코트 속에서 느끼던 온기,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2장 성장통.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골목골목을 누비며 신문을 돌렸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에 가고 PC방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부러웠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를 선택했습니다. 졸업 후 빨리 취업해서 가족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항상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내가 고생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가족 모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해시태그 3장 첫 번째 전환점. 고등학교 3학년 봄 기계 제조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기에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해 겨울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께 작은 목걸이를 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의 험한 말과 과중한 업무에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사장 사랑. 어느 봄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점 그 카페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까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사연을 듣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다니. 그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그녀에게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힘들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날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장 실연. 교제 2년 차 아버지의 병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했고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회사에 대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신용 문제로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예금을 쓰세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순 없어. 저도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녀의 따뜻함에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6장 결혼. 5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할 수 없었지만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신부는 저렴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가구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 말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칠장 아버지가 되다. 드디어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잠을 설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육아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업무가 따라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첫말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8장 위기. 아이가 5살 되던 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곧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을 거래.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직장을 잃는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자 아내와 딸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밤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장 재기. 실업급여로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며 재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40대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작은 가게를 해보는 건 어때요? 가게? 자본금이 없는데. 제 부모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대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닭을 튀기는 것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치킨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10장 새로운 시작. 가게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적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었습니다. 딸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운동회에 올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딸의 환한 미소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가게 운영 3년 차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유롭게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언니야. 가족이 늘어나면서 행복도 커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걱정이 되었고 장비 고장으로 손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지금 제 나이 45. 되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난, 실직,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오늘도 새벽부터 가게를 열어 치킨을 튀깁니다. 기름 냄새가 몸에 배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집.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이것이 제가 찾은 행복의 의미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이것이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사람의 여정.